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곳 거창. 거창의 헤리티지 엑스파일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다는 고려시대의 고분 벽화. 그중 하나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그림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거창에는 왕이 내린 정렬을 대문으로 만든 고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였길래 왕이 정렬을 내렸을까요? 보물 1436호 거창 농산리 석불 입상은 우두야나 기법을 쓴 것이 특징이라는데, 그럼 우두야나 기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창에는 3-4m나 되는 커다란 석불들이 곳곳에 서 있는데, 거창에 이렇게 큰 석불들이 많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물 378호인 상림리 석조관음 입상은 옆에서 보면 코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불상 중에 코 없는 불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의 엑스파일이 가득한 거창으로 떠나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거창은 자연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여러 점 있는데 돌로 만든 석불이 4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보물은 거창 농산리 석불 입상입니다. 농산리 야산중턱에 2.7m의 큰 불상이 서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뒤에 빛을 나타낸 광배가 깨져 있고 광배의 불꽃무늬도 마멸됐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아름다운 조각 솜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호를 보면 커다란 눈망울에 미소 짓는 입술이 아름답고 둥그스름한 어깨와 잘록한 허리, 날씬한 다리를 가져 얼핏 보면 여성의 몸매를 보는 듯합니다. 옷자락은 가슴 위로 주름을 그리면서 내려오다 허리에서 Y자형으로 갈라지고 종아리 부분에서 V자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인도의 왕 이름에서 따온 우두야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나타난다는 우두야나 형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엔 옛날 인도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석가모니는 성불한 후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하늘의 도리천에 올라가 3개월 동안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승에 남아있는 밭사국의 우두야나 왕이 부처님이 보고 싶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왕을 달래기 위해 불상을 만들어 바쳤다고 하는데, 그때 만든 불상의 가사자락 모습이 바로 우두야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불상이 서 있는 곳은 야산중턱. 암자나 사찰이 있었다고 보기엔 산속의 평지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발굴할 당시 주변에서 기왓장, 주춧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상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과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불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이들이 이 불상을 바라보며 평안을 기원했을 겁니다. 다음 보물을 찾아간 곳은 양평리. 이곳엔 3.7m 높이의 커다란 불상이 서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농산리 석불 입상에 비해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머리에 얹은 천개는 당시의 것이 아닌 근래 얹은 것이라고 하는데, 상호를 보면 둥근 얼굴에 지그시 내려다보는 눈과 입가의 미소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3대 불상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세련된 조각 솜씨가 돋보이는데, 목에는 업도, 고도, 번뇌도를 뜻하는 3도가 뚜렷하고, 어깨에서 내려온 대의와 아래 긴 치마 모양의 조각 솜씨가 뛰어납니다. 독특한 것은 수인. 오른손은 곧게 내려
엄지와 인지로 옷자락 끝을 살짝 찧었고 왼손은 집게 손가락을 곧게 폈는데 이런 수인을 한 불상은 아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 불상을 거창의 동쪽을 지켜주는 부처님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불가에선 동쪽에는 약사부를 모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인 서쪽엔 아미타불이나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을 모시는데 이 불상은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거창 사람들이 동쪽을 지키는 불상으로 석가모니불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창에 한 시가지에 지금 관청이 들어서 있고 군청이 들어서 있는 이 시가지에 옛날에 아림사라는 사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림사라는 사찰이 본찰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본찰에서 동쪽에는 보통 약사열애부를 모시면서 동방유리 정토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약사열애부를 모시는데 여기에서는 약사열애불이 아닌 석가모니거든요. 석가모니라는 것은 세상을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고 동쪽은 해가 뜨니까 모든 것이 새로 소생한다라는 뜻이며 깨끗한 것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가열애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고 그리고 서쪽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서쪽에는 예로부터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관장을 한다라는 아미타 열애부를 모신다고 해요. 근데 거창에서는 아림사의 본찰의 서쪽에는 아미타 열애불의 협시불인 그 관세음보살을 모셔놓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이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창에는 조선 초까지 있었다고 전하는 아림사는 사라졌지만 그 유물들이 남아 당시 아림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거창에 이렇게 커다란 석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창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대였고요. 지금 역시 경상도 전라도와 이렇게 접경에 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전쟁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원을 빌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부처님 형상도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신라와 백제의 전쟁뿐 아니라 왕건과 견훤이 싸움을 벌인 아림벌이 거창이고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의 아지발도를 무찌른 싸움터가 또 거창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에 쌓인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는 부처님이었고 그래서 커다란 불상들이 곳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창은 화강암의 3대 산지 중 한 곳. 화강암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창 지역엔 커다란 돌부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평리 석주열의 입상이 거창의 동쪽을 지키는 불상이라면 서쪽을 지키는 부처님은 어떤 불상일까요? 그것은 상림리에 있는 높이 3.5m의 석조관음 입상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불상인데 왼손에는 연꽃 봉오리를 오른손에는 정병을 쥐고 있어 관세음보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엔 10개의 고리로 된 목걸이로 장식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은 덜합니다. 직사각형 같은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일자로 담은 입과 각진 어깨를 하고 있어 근엄하고 어찌 보면 고려시대 무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며 모든 공포심에서 떠나게 하는 보살인데 이렇게 근엄하게 지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불상은 다른 곳의 보존 상태는 좋은데 유독 코 부분만 닳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석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럼 우리나라 석불들의 코 부분이 많이 닳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간 신앙의 영향입니다.
자식을 낳는데, 특히 아들을 낳는데 효험이 있다고 해서 코 부분을 갈아 그걸 물에 타 마신 것이죠. 그 덕분에 순환을 겪은 것이 또 우리의 석불들입니다. 거창의 또 다른 보물 불상은 금원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곳을 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를 만나는데요. 바로 문바위입니다. 단일함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위는 사라진 가서밤의 일주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가서밤지 마의 삼존불상을 만나기 위해선 금원산을 한참 오른 후 마지막으로 108계단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계단을 오르자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암벽에 또렷하게 새겨진 삼존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아미타 열애불이 서 있고 양쪽에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거느린 형태입니다. 중앙의 본존불부터 살펴보면 넓적한 얼굴에 비해 작은 눈, 코, 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수인,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부자연스럽고 또 다리도 발꿈치를 붙여 부자연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협시보살은 천의 자락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다리 모양은 역시 본존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 모양만 보면 뭔가 조각 솜씨가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 삼존불 옆에는 파여진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불상의 조상기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탁본을 떠보니 540여 자의 글자 중 천경 원년 10월이란 글자가 나와 불상이 고려 예종 때인 111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연망모라는 글씨가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조성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을 모셨을 가서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 숙종 때 화가인 진제 김윤겸은 거창 4곳의 진경산수를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인 가서밤도를 보면 바위가 많은 지금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창의 얼굴 들인 불상들을 만난 후 또 다른 거창의 얼굴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석장골, 제궁골이라 불리던 곳. 한참을 오르니 돌로 쌓은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 나오는데 고분의 주인을 지켜왔을 석인과 당초문이 새겨진 돌까지 고분의 주인이 예사인물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1972년) 이 고분을 발굴하면서 이 고분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보존을 위해 고분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럼 고분의 벽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분의 내부를 재현해 놓은 것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거창 박물관입니다. 1971년도에 발견돼 가지고 그 다음에 1972년도에 발굴 조사되는데 그 당시 10대 누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유적이었습니다. 박물관에 재현해 놓은 걸 보니 2개의 작은 석실이 나란히 있고 중앙에 석실끼리 통하는 창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부의 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다는 고려시대 고분벽화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고구려 백화는 한 250개 정도 남아있지만 우리 시대 백화는 한 4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개성이나 파주 쪽에 있는데 그 개성이나 파주에 있는 백화들을 보면 12지신상이라든지 연꽃문양 등 종교적인 그림들이 대부분인데 그 창에 있는 두 마리 백화 고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어복 행태라든지 머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생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벽화는 양쪽 석실에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석실벽에 회치를 한 뒤 그렸다고 하는데 그림은 천녀상, 주악상, 그리고 남녀가 혼합된 무용도입니다. 이들은 돌아가신 분을 천상세계로 이끌라는 뜻에서 그려놓은 듯합니다.
천녀상을 보면 왼손엔 과일을 들고 한 손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놓은 듯한 눈동자가 눈길을 끕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춤을 추고 있는 이와 피리를 부는 이, 그리고 작은 장구를 든 이가 보입니다. 고구려 벽화의 여인들과 비교해보면 화려하고 세련된 맛은 떨어지지만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이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전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고려시대의 고분벽화.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발굴 전 이미 도굴을 당해 주인이 누군지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없고 단지 당시 지방 호족의 묘로만 추정할 뿐입니다. 거창박물관은 1988년 전국 최초 군단위 국립박물관으로 건립된 곳.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이 1200여 점 전시돼 있습니다. 이 많은 유물을 수집해서 기증한 이는 둔마리 벽화 고분을 처음 발견한 분으로 거창을 위해 헌신한 계몽운동가였습니다. 거창의 또 다른 보물은 문화재 자료였다가 2010년 보물로 재지정된 고견사 동종입니다. 거창의 또 다른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길. 길목에서 월성계곡 분설담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흐르는 물이 눈처럼 흩날린다고 해 분설담이란 이름을 얻었는데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써놓은 분설담 제1동이란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설담을 보고 난 후 우리는 거창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아갔습니다. 예, 이 갈계리 은진임씨 고가는 조선시대 중기의 인물로 그 은진임씨의 갈천 이문 선생의 고가입니다. 이 고가의 주인은 조선시대에 장례원 판결사를 지내셨고 광주 목사를 지내셨던 분으로 그 선생의 정신이 기려져 있는 고가인데요. 이 고가의 소설 대문에는 살아생전에 받았다는 홍문 그리고 정려가 있습니다. 정말 왕이 내린 정려문이 대문이었는데 과연 어떤 이였길래 왕이 정려를 내린 것일까요? 이 정려는 이문 선생에게 내린 효자 정려입니다. 이문 선생은 어머니 3년상을 치르고 60세 노구에도 80세 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후 또 3년상을 치러 1564년에 정려문을, 그리고 돌아가신 후인 1876년 효광봉 시호를 받습니다. 조선시대 효자비는 많지만 살아서 정려를 받기는 드문 일로 그럴 경우 생정려라 하여 더욱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정려는 또 초석이 특이합니다. 대개 받침이 초석은 반듯한 사각형인데 여기는 머리는 용, 몸은 거북, 꼬리는 봉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동물 연이라 하는데 이 집을 찾았을 때 빼놓아서는 안 될 작은 보물입니다. 고택 안으로 들어가면 이문 선생의 호를 따 자이당이라 부르는 사랑채가 나옵니다. 사랑채엔 자이당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데 자이당이란 중국 도홍경이란 도사의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 남과 왈가왈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사무사라는 현판도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생각을 해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은 반성해서 좋은 행동으로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이문 선생의 삶의 철학인 것이죠. 안채로 들어가면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안채의 다른 기둥은 각이 져 있는데 가운데 2개의 원형 기둥이 있고 또 마루에 다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 안채의 기둥은 네모를 쓰는데 여기에는 기둥이 2개가 원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에 있어서 또한 특징이 있는 게 저기 다락입니다. 다락과 다락 아래에 판문이 지금 있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집 바깥에 가묘를 만들어 놨었다고 합니다. 가묘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러한 땅이 적을 때에는 위패를 안쪽으로 모셔서 이렇게 안채에 다락을 만들어 놓고 위패를 모셔놓고 또한 거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용구 같은 것을 모셔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서 조선 전기 때에 안채 마루 위에 저러한 다락 형식이 있고 이러한 둥근 기둥을 쓰는데 이게 임진왜란 이전 때의 형식으로 잘 남아져 있는 건축 형식입니다. 이처럼 이 집은 중종 2년인 1507년에 세운 집으로 임진왜란 전기의 독특한 시대적 양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안채 옆의 건물은 문집을 찍어내고 보관한 장판각입니다. 역시 양반집에 장판각이 있는 집은 상당히 드문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문 형제의 문집을 판으로 만들어 오래도록 보관하라고 지시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했던 이문 선생. 그래서 거창에서 만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보물은 바로 요즘 우리가 잊고 사는 효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문 선생 고가에서 나오면 갈개숲이 나옵니다. 거창의 아름다운 5대 숲 중 하나로 본래 이름은 세상사를 떠나 자연으로 칩과한 정원이란 뜻의 임정이었지만 이문 선생이 호를 갈천이라 하면서 갈개숲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갈개숲에는 숲과 어우러진 고풍스런 건물들이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갈개숲에는 정자 3개가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신선히 놀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는 뜻의 가선정입니다. 갈천 이문 선생의 덕망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34년 건립한 정자로 정자 위에 올라 바라보는 숲의 경치는 마치 신선이 된 듯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뒤엔 도계정이 있는데 갈천 이문 선생의 동생인 도계 이명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정자입니다. 가운데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딱딱하고 남성미가 풍겨 꼿꼿한 선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마지막엔 마치 한복을 입은 여인이 살포시 앉을 때 살짝 보이는 버선코 같은 느낌의 병암정이 나옵니다. 작고 소박한 정자지만 올라가 천장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자를 찾은 이들이 남긴 시와 화려한 단청의 그림들이 어우러져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이곳의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곳. 솔향과 어울린 진한 역사의 향기를 전하는 곳. 자연과 벗하며 살아온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 그곳이 갈개숲입니다. 거창의 문화유산을 찾아본 여행. 거창의 보물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